네, 총장 선출을 위한 학생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제62대 총학생회 자정에서는 차기 총장 선출 과정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총장선거 대응 특별위원회라는 기구를 설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또 추후 총장 선출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총장선거 대응 특별위원회에서는 총장 예비 후보자들에게 어떤 의제를 요구할지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크게 6가지 의제로 정리하여 요구안을 완성했습니다. 각 의제는 거버넌스, 교육, 시설 교통, 학생 구성원 복지, 기숙사, 그리고 인권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총학생회장단에서 각 의제별로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62대 서울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전현철입니다. 제일 먼저 거버넌스 의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으로는 학내 의사결정의 학생 참여 확대가 궁극적인 목표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평의원의 학생 참여 보장 및 의결권 부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학 민주화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평의원의 학생 참여가 고등교육법상에는 규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 고등교육법의 제한을 받는 다양한 대학에서는 실제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법 제2조에 보면은 동일한 내용을 서울대법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하는 원칙 혹은 법률 때문에 서울대는 평의원의 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어떤 참관인으로서 1인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고등교육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어쨌든 서울대학교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중장기적 발전 의제를 결정하는 이런 평의원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저희는 의제로 총장 후보자들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학칙상에 규정된 각종 위원회 참관 및 발제 보장입니다. 학칙상에는 보시면 학사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기초교육위원회와 관련된 등등의 위원회는 학생들과 밀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재경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참관이 가능해졌고 이외에 장학복지위원회에는 실제로 학생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그것 또한도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학생들과 밀접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각종 위원회에 학생들이 참관할 수 있고 어떤 발제를 의안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리와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참여를 보장을 해달라라고 또한 의제로 던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실무협의체 설치입니다.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는 12월부터 시작하여서 거의 1월 초에 마무리가 되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어떤 1년 동안의 등록금을 결정하게 되는 그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의 예산 사용, 특히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다른 사립대학교와 비슷하게 적립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적립금 운용 혹은 사용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중간중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 의견을 반영을 해야 하고 또 충분한 시간 동안 자료를 검토하고 실제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단순히 3번의 회의만으로 이런 중차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세대학교에서 등록금 심의위원회 이전에 소위원회를 여러 차례 설치를 하고 실시를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구들을 저희는 총장 후보자들에게 의제로 던져서 사전협의체 혹은 등록금 심의위원회 자체를 조금 더 기한을 늘린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교육 의제는 총학생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62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지은입니다. 저희가 교육 의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대학 교육의 정상화 그리고 시대에 맞는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초점을 맞췄고요. 한 8가지 정도의 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면 필수교양 급락제 확대입니다. 현재 대학 사회가 다른 대학원 입시 등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학점 경쟁이 이루어져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내가 배우고 싶은 것 혹은 더 내 배움의 깊이를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점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처럼 뭔가 교육의 본질과는 맞지 않는 방법으로 강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현재 대학 사회에서는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가장 큰 원인은 학점 경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학점 부담을 줄이고 좀 다방면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문의 깊이를 추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 교양 급락제를 저희는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SNU 혹은 PF로 운영이 된다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선택의 기준이 학점을 잘 주는 것 혹은 내가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배워보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좀 알고 싶은 분야, 이런 기준으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양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 의제를 선정하였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교육 확대입니다. 기존의 서울대학교는 타 학교에 비해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고, 코로나로 인해서 마침 이제 비대면 수업 플랫폼이 잘 구축되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확한 기준을 가지지 않고 최대한 비대면 수업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좀 위원회가 운영되어 있고, 코로나로 구축해놓은 어떤 수업 플랫폼을 전혀 제대로 이용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이제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는 비대면 방식이 훨씬 더 적합한 교육 방식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대면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고전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수업 플랫폼이 어쨌든 구축된 상황 속에서 그 재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수능 등의 모크 강좌를 학점 인정함으로써 좀 온라인 수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과목별로 특성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을 때 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진행된 바가 없는 것 같은데, 학교 차원에서 이런 교내 과제로 채택을 해서 과목 특성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수업을 확대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제안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학생 설계 전공 지원 확대인데요. 현재 이번 총장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융합교육입니다. 이러한 융합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학생 설계 전공 제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교육이 이제 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을 선도하는 하나의 유의미한 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번 2학기부터는 이러한 학생 설계 전공 지원의 개념으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도입 초기이다 보니까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분이 4분 정도밖에 계시지 않고 좀 재원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총장 선출 과정에서 이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를 어떻게 확대를 해나갈 것인지, 여기에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자 이렇게 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4전공 선발제도 개선인데요. 이 역시도 지금 현재 학과 간 장벽을 없애는데 대학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다전공 선발 기준, 즉 학점으로 모든 다전공을 선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몇몇 학과에서는 지금 자기소개서를 본다든지 정성적인 요인들을 확인을 하고는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다전공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약간 막막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다전공 제도는 결국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전공을 조금 더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점이라는 장벽 때문에 혹은 그 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그 불투명성 때문에 학생들 다전공 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선발 제도를 좀 더 다양하게, 단순히 학점을 아예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학점 외에도 그 다전공에 정말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하고, 그 선발 결과의 사례를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말 희망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교과과정 검토를 통한 전공 인정 확대인데요. 현재는 각 과마다 타전공을 본인들의 전공을 인정해주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과대학이라도 같은 좀 비슷한 맥락을 배우는 과목이라 할지라도 어떤 과는 전공으로 인정되고 어떤 과는 전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결국에는 서로 다른 전공이어도 상호 간의 연계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특정 전공 공부에 있어서 타 전공의 공부가 수반됐을 때 더 효과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그 전공 여부가 갈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부 차원에서 각 학과 간의 교육과 과정을 좀 분석해서 서로 연계될 수 있는 과목의 경우는 전공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조선해양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선형대 수학이나 이런 미분 방정식 같은 과목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것을 배우고 있는 기계공학부에서는 인정이 되지만 조선해양공학과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고, 이 문제가 결국엔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그 제한을 줄 수 있는 규정 때문인데, 이것들을 학과의 자율성을 해치자는 것은 아니고 본부 차원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서 제시를 해준다면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그 전공 과목 공부를 위해서 도움되는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반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비교과 프로그램 학점 인정 확대인데, 장기발전계획서에도 나와 있듯이 고등교육기관이 단순히 교과적 지식만 전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지식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사회에서의 경험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는 이런 부분들이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잘 적용이 되어 있지만 다른 단과대에서는 거의 그런 실무 응용 같은 학점 인정이 제대로 확대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전체 단과대학을 대상으로 각 단과대학에서 배우는 것과 연계된 사회적 활동들이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추진할 것을 약속받고자 합니다. 네, 일곱 번째로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 확대입니다. 고등교육과 의무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방향적 지식 전달 외에 학습자가 실제로 본인들의 공부 방향성을 정할 수 있고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대학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점이 중요해지고 좀 일방향적인 소통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또 대학 교육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습자 주도형 수업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전공 같은 경우가 세미나 수업이 은근 좀 적게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세미나 형태의 전공을 좀 확대하고 학습 과정에서 다방면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학생들끼리도 소통을 하고 교수자들과도 좀 동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확대인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자율 세미나나 학생자율 연구 등 다양한 제도가 있고 또 학부생 연구 참여 기회 프로그램이 존재는 하지만 대부분 학부 3학년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는 연구 프로그램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연구 중심 학교고 사실 연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부터 참여할 수 있는 연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확대 계획 같은 것을 총장 후보자들에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교육 의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시 시설 교통 의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으로는 교내 교통 문제 해결과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부선 경전철 연장 구간 재정 사업 확정을 위한 대응입니다. 현재 민선 8기 관악구청장이신 박준희 구청장의 어떤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요. 서부선 경전철은 원래 세전역부터 시작해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운행이 되는 것이었으나 관련해서 2020년에 서울대 정문까지 연장을 하는 연장 구간이 제2차 서울시 교통 도시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담당 민자 사업 대상자였던 대우건설에서 관련하여서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수익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하여서 지금 서울시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서울대 차원에서는 그것이 필수적이고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악구 정책기획단에 있을 때 이것을 반드시 연장 구간이 될 수 있도록 민자는 되지 않더라도 재정사업으로라도 확정이 될 수 있게 함께 협력을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전달을 드렸고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서울대 총학생회만의 대응이 아니라 이것은 서울대 차원에서 총장도 함께 그 대외 협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부선 연장 구간을 2024년에 사업 방법 결정을 할 때 민자 사업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꼭 재정 사업으로 적용이 되고 이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해서 노선 기본 계획에 어떤 하나의 재정 사업으로 꼭 공시가 되고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교내 셔틀 재정비입니다. 교내에 다양한 셔틀이 있습니다. 통학 셔틀, 서울대 입구역, 대학동, 낙성대 301동 등등 다양한 것이 있고 교내 셔틀도 있고 심야 셔틀도 있는데 어떤 배차 등의 문제나 어떤 실질적인 노선에서 얼마나 편의를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현재 셔틀버스가 46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 연도 입차를 보시면 17억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을 했으나 이번 담당 업체인 그 엑스포관광 전세버스 협동조합에서는 13억 5천으로 입차를 냈습니다. 그러면 3억 5천 정도의 어떤 여유 부분이 나는데 이것을 조금 돌려서 내년에는 더 셔틀버스를 확장을 시키고 또 확대를 시키고 또 어떤 새로운 노선이 있다면 그것을 연구를 해서 증차와 함께 더 실질적인 편의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재정비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광역셔틀 본부 운영 지원입니다. 총학생회가 2019년 내일 총학생회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수도권 광역셔틀이 운영이 되었으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학생회비가 한 학기에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손실이 나는 것으로 인해서 연석회의로 전환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자정총학에서 다시 운영을 하려고 하나 이 역시도 지금 분당 셔틀 노선 하나만 가능을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어떤 저희의 예산상의 문제로 분당 셔틀만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부로 넘긴다고 한다면 이거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한 학기 혹은 한 달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지원을 해주면서 더 실질적인 편의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또한도 서비스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캠퍼스 간 이동을 위한 교통 보장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총 4개의 캠퍼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멀티 캠퍼스를 해서 어떤 총장 후보자께서는 특정 캠퍼스를 어떤 국제화의 선두 기지로 판단을 하시고 그것을 더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그거 외에도 지금 저희가 그 평의원에 관련해서 평창 캠퍼스 갔을 때 평창 캠퍼스 관련자 분들께서 어떤 교통의 문제도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어떤 더 유기적으로 캠퍼스가 구성이 되었고 운영이 되고
더 서울대학교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으려면 이간의 어떤 자유로운 이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제 간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떤 필요성을 피력을 하면서 이 또한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교통 예산 확대입니다. 결국에는 교내 교통 문제 해결은 교통부문 예산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내부 교통, 셔틀버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학내를 이제 다니고 있는 어떤 5511, 5513, 5516 혹은 관악공의와 같은 어떤 운수 업체와도 그리고 관악구청과 이렇게 세 단위가 심지어는 서울시까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교통 예산이 확대가 되고 어떤 고질적인 문제인 이 캠퍼스에서 외부로 나갈 때의 교통 문제까지도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예산 확대를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의실 운영 시스템 개편인데 본부 차원에서 각 학과 혹은 학부 및 단과대에서 관리하는 강의실을 필요에 따라 공유할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전체의 빈 강의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실을 어쨌든 조금 더 자유롭게 대관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것이 어떤 특정 학부 혹은 단과대의 편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없앰으로써 더 좋은 캠퍼스 환경,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또한도 의제로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생단체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 유휴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학교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연관되어서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서 학생 공간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자치 단위가 단순히 어떤 옛날에 있었던 단위와는 다르게 조금 더 다양한 단위가 학내에 있는데 그런 어떤 자치단체들을 보장을 하고 이들 또한도 이 어떤 공간 자체를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교육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치활동을 보장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교내 건물에 있는 유휴공간을 조사를 하고 용처를 바꿀 수 있는 곳들은 학생공간으로 변경을 함으로써 더 많은 어떤 학생 공간을 제공을 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설 재건축 계획 수립 시 학생 참여 보장입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계획에 있어서 의견 조회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총장잔디 관련해서 그거 예산을 다 오픈을 할 수는 없지만 그거랑 어떤 신림선 상내 연장과 관련해서 조금 우려를 표하고 싶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시설들을 재건축할 때 학생 참여가 보장이 되는 것이 실제로 그 공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그거를 전달을 하는 것이 더더욱 학생 친화적인 캠퍼스 그리고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생 및 구성원 복지와 관련된 의제입니다. 핵심은 이제 학생 자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요즘 가장 큰 이슈인 교내 식당 문제 해결이 핵심이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구성원 복지 차원에서의 생협 학생 지원, 학생 식당 재정적 지원입니다. 코로나나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생협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계속 연속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등이 좀 심화되면서 좀 학생 식당이 감당해야 되는 적자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학생 식당의 가격은 올렸지만 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하되는 등 또 학생 식당이 미운영되는 곳이 많아지는 등 좀 본질적으로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게 단순히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내의 모든 구성원들한테 당면한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제 대학 본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 좀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임대료를 면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천원의학식이라는 정책의 적자를 그러니까 보완해주는 등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지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 교내 구성원들과 가장 밀접한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공부의 지원이 좀 적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제 교내 식당 같은 경우에는 타 학교와 다르게 서울대학교는 워낙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교통 연결성이나 인접성이 높지 않아서 독과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구성원 필수 복지를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학교 재정 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에 대한 총장 예비 후보자들의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대학 학생 교류 확대인데요. 스누인 월드와 같이 다양한 해외 수학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국제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교내 학생들이 해외 인적 자원들을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한 학문적인 교류를 넘어서서 실제로 교내 학생들이 해외 학생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안으로 학생 자치단체 간의 교류 혹은 이제 다른 타 학교와의 교류 전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기 발전 계획서에도 타 해외 유수 대학들과의 뭐 교류전이라던가 그런 학생들끼리 자치단체끼리의 교류를 좀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총장 후보자들의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학생의 사업 및 동아리 활동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학생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재정의 문제이고, 이런 재정 지원이 지금 총학생회 임기 5개월 동안 하면서 좀 많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히 학생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동아리들은 계속 많아지고 있고 다양한 자치단체들이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지원은 좀 기존에 지원했던 뭐 학생회라던가 동아리 연합회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뭐 단과대 동아리라던가 아니면 임의단체에게는 지원이 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학생자치 활성화가 단순히 뭐 학생회를 넘어서서 모든 자치단체들이 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 측의 재정적인 지원이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재정 지원도 너무 많은 절차나 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신청을 했을 때 좀 자유롭게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오히려 학생 자치를 좀 활성화하고 학생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생활비 지원 형태의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장기발전 계획서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내 등록금 감면 형태의 장학금은 활성화가 되어 있으나 생활비 장학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제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좀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당장 생활에 필요한 돈들이 좀 지원되는 것이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비 형태의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극소수의 학생들만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발전 계획서에도 나와 있듯이 생활비 장학금 확대를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구체적인 계획 자체가 없다면 좀 공허한 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계획을 총장 후보자들에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 학내 장학금 기준 투명화인데요. 마찬가지로 생활비 장학금이 확대가 되든 지금 등록금 감면되는 장학금이 많이 수혜를 받든 학생들에게는 정확한 기준이 공지되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맞춤형 장학금만 하더라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긴급고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되지 않는 등 명확한 기준이 학생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장학금 선정 기준을 다변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양한 그 기준들을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지 학생들한테 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은 좀 소득분이
외에는 우리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없고, 또 소득분위가 사실 항상 모든 장학금 기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자리 잡고 있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소득분위에 따라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줄이고 다른 장학금을 신설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 자체의 파이를 늘려서 꼭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 기반 장학제도뿐만이 아니라 능력 중심 장학금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리고 능력 기반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를 총장 후보자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숙사 관련입니다. 핵심적으로는 기숙사 수용률 증대 그리고 기숙사 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기숙사 수용률 증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이 약 25%로 낮은 편입니다. 이 기숙사 수용률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게끔 어떤 지난 2021년에 연석회의 차원으로 이제 김부겸 의원실에서 회복 제안이 왔었는데 이것이 어떤 그 의원실 내부 사정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관련해서는 그런 법안과 자료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법적인 절차적인 제도 또한도 필요하겠지만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기숙사 구간 재건축 추진 및 계획 수립에 학생 참여가 보장이 되고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하는 것에 그런 계획에 총체적으로 학생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이건 어쨌든 주거권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엮어서 기숙사 관련 문제를 꼭 제 총장 후보자 분들께서 맡아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힘써주셨으면 한다라는 정도의 의제로 전달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숙사 구간 재건축 계획은 이미 나와 있는데 이거 사업 방식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대학 자체 지원으로 할지 혹은 BTL 방식으로 할지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또 연관이 된 게 이제 두 번째 RC 운영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수립이 되느냐에 따라서 재건축 또한도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엮어서 어떤 기숙사에 대한 어떤 총장 후보자들의 총체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들어보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기숙사를 이제 재건축을 하고 수용률이 증대된다고 하였을 때 어떤 이 주변에 관악구청에 계신 어떤 원룸 세입자나 혹은 뭐 주변 상권이나 혹은 관악구청과의 협력 그리고 대응 그리고 협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또한도 총체적으로 의제로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나 더 언급을 하자면 지금 LIL 시범 사업으로 지금 소위원회에 저와 그 총학생 회장님께서 들어가 계시지만 이것이 나중에 나아갔을 때 RC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위원회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리고 관련된 소위원회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 역시도 학생회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도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숙사 안전관리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이번 1월 있었던 화재 사건과 같이 개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장학복지위원회 계획으로는 통합안전관리센터를 구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관악캠퍼스에 이런 통합방지 시스템을 500동에 구축을 하고 단계적으로 통합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안전관리 통합관제센터가 특히나 항상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자연대 500동 건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우려스럽다 정도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또한 지금 그 900동에서 906동은 SNI 본사에서 통합안전관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915에서 926동까지 그리고 BK 생활관, 가족 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숙사 자체적인 그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안전관리센터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전달을 드려서 기숙사 내에서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기숙사 내 안전관리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권
그 관련 의제이고요. 첫 번째는 장애 학생 지원 재정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 학생이 캠퍼스 내에 이동을 도와주는 이동 차량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 또 캠퍼스 내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이동 수단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증차하거나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 학생에게 지원되는 그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정을 확대를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 학생 간담회 등에 있어서 그 용처를 당사자들에게 확실하게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들의 일환으로 장애학생복지위원회를 좀 내실화하고, 이 장애학생복지위원회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규정으로 보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장애학생복지위원회는 규정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열리지가 않고, 그 주기도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거의 2년,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당사자 참여 보장을 한다고 해도 이러한 위원회가 지금 운영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총장 후보자에게 이런 것들의 내실화를 어떻게 다져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 당사자 참여 보장을 좀 확정적으로 약속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탄소중립 캠퍼스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기발전 계획서에도 나와 있는데, 장기발전 계획서에도 또 이제 총장 후보자들의 비전 공약에도 이제 구체적인 타임라인 같은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고, 이것들이 사실 저희한테 전달하는 것의 한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이 부분이 전달되는 것은 필수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번 간담회나 따로 사전 질의서를 통해서 요구를 할 계획이고, 특히 다른 것들은 장기발전 계획서에 좀 구체적인 이제 타임라인이나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는 것에 반해 친환경 캠퍼스 조성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그 후보자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원 징계 규정 검토 및 보완을 하나로 들고 가고자 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 나왔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가장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 하나가 교원 징계 규정에 있어서 제10조 5항 같은 경우에 징계위원회가 이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알려줄 수 있다라는 조항 자체가 오히려 이제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달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징계 규정을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노력을 드릴 건지, 또 이 교원 징계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좀 개선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권헌장 제정인데요. 지금 현재 오세정 총장 집행부에서도 인권헌장 제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대학원 측에 이제 직접 인권헌장에 대한 인식 조사를 좀 사업으로 맡긴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오세정 총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게 온전히 제정되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총장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고 학내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이루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좀 듣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총장특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총장특위 요구사항에 대해서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중에 피드백을 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인권 파트에서 교원 징계 규정 검토 및 보완 관련해서 제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발언권 얻었습니다. 이 경우에 10조 5항을 문제로 짚어주셨고 그 경우에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알려줄 수 있다는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신 거로 알아들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번 음악대학 시교수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2월부터 4월까지 지속적으로 이 징계위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를 학교 측에 문의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조항을 고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징계위 내에서 징계위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학생이 느끼는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학생 당사자의 입장을 잘 고려할 수 있는 학생 추천 전문위원이나 학생의 참여가 보장이 되어야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단순히 5항뿐만 아니라 그 참여할 수 있는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한 의견도 같이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해당 부분 지금 송 기자님께서도 속기를 했고 저희 이제 총장특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들의 특히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각 분야에 대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도 질의서를 받아서 총장특위 내에서 검토해서 같이 이제 질문을 드리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또 피드백 주실 분 계실까요? 네, 그럼 추가 피드백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시간은 추가 의제 제안 및 총장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에 대한 자유 발언입니다. 이제 아까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준비한 의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이었고요. 그 외에도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가운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안할 내용이 있다면 또 총장 후보자에게 추가적으로 바라는 점을 전달할 내용이 있다면 지금 전달해 주시면 네, 저희가 추후 총장 선출 과정에 있어서 총장 후보자들을 만나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그 제안하실 분 계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저는 기존에 오세정 총장이었을 때도 자체 직원 문제가 꽤나 좀 화제가 되었는데 이번 총장 예비 후보자들이 자체 직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학내 구성원의 복지 향상이라는 게 모든 후보에게 이제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를 자신의 학내 구성원으로 생각하는지를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당 부분도 사실 저희가 아직 이 공청회를 진행하는 취지 자체가 사실 저희가 준비한 의제 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 생각을 했고 그 의견들을 모두 수렴해서 총장 후보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기 위함이라서 해당 부분도 포함해서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바라는 점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 특별히 안 계신 것 같으니 네,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네, 제 28대 총장 선출을 위한 학생 공청회를 마무리하고요. 오늘 시간이 지나더라도 저희 총학생의 메일이나 인스타그램 통해서 항상 상시적으로 의견 받고 있으니 추가적으로 총장 선출 과정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학우분들께서는 항상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